지금의 빚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빚 갚는 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너무 쉽게 대출을 받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빚을 냈는데요. 그 빚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는 아마 예측 불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997년 IMF나 2003년 카드 대란 때나 뭐 그때 빚져서 몰락한 사람들이 뭐 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혹은 뭐 신용을 다 회복하고 정상인의 삶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이 몰락했고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줄, 나아진 줄 알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매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라는 게 뭐냐? 시용불량자가 창궐하는데 그에 대한 집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집계하면 집계할수록 사람들이 더 알아챌수록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서툰 행동들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설업계나 시행사가 지난 몇 년간 녹아났죠.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연끌하고 비투하고 코인 투기하고 뭡니까 선물 거래하고 온갖 이들이 다 취해가지고 다 부자 되겠다라는 욕심에 탐욕에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빚만 계속 쌓였단 말입니다. 그 빚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괜찮냐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이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빚 갚다가 만약에 연체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 관련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만약에 청년이다. 답이 없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당장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거 말고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삶을 좀 많이 두렵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 없다라는 겁니다. 빚지고도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빚이 안 괜찮거든요. 무섭습니다. 예, 가족들에게 알리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방법이 있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버리면요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요 그냥 이제 넘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층의 빚쟁이들이 시기를 놓치면요 장기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 도망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 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후에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이가 든 노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도망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불편하겠지만 마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피해버리면, 놔버리면 나중에 감당 못할 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생활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주변에 얘기하고 알려서 도움을 받아서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좀 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신경 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빚을 갚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정말로 어려운 거다라는 거. 그냥 하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사채 손 내밀었다가 사채 이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내생이나 뭐 파산이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너무 나쁜 놈들은 또 그걸 또 악용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신용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에게 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갚아나가고 이러는 것들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놔버리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추스리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살아가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금방 뭔가를 할 수 없다.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살아가야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압니다. 잘 알죠. 근데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되고 불편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두려운 마음에 홀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불법 사건중에 발을 들이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더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0년 만에 4천억 자산 만드는 법 이런 개소리 같은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저 아래로 추락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말 명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빚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또 인정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결국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